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5G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까지는 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EPS, PER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5G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산업이고, 예전에 이제 RFHRC 영상을 만들면서 중국의 5G 투자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G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5G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주위에 5G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5G가 실제로 뭐 다운로드나 업로드 할 때 빠르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 실제로 그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LTE보다. 제가 수치를 좀 말씀해 드리면은 LTE는 현재 150 M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5G는 80 Mbps 밖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TE가 속도가 더 빠르네요. 지금 보니까 5G가 뭐 이제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뭐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속도가 느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낚인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LTE는 FDD 방식이라고 해요. 주파수 분할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LTE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분할을 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서 이 상향과 하향 차들을 나눠가지고 교통법규로 탁탁탁탁 지정을 해 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일방통행.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그러면은 5G는 그에 반면에 시분할 방식이라고 TD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로 구분을 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무슨 뭐 가드밴드, 뭐 가드타임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5G가 LTE보단 느리다는 것은 팩트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5G가 더 느린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좀 나와요. 3.5GHz, 28GHz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파수가 3.5GHz고 28GHz예요. 그러니까 28GHz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숫자가 높으니까. 그리고 통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GHz가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5G SA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 같은 속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5G에서 지금 3.5는 속도가 좀 느리고 28이 되면 속도가 좀 빠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5G라고 치면은 나오는 글인데요. 위키피디아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자료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레인지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은 6GHz 이하고 2는 이제 24GHz 이상인데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은 Korean carriers are using 3.5GHz 그러니까 한국은 3.5GHz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3.5GHz를 이용하고 있구나. 근데 아래 걸 보시면은 Verizon is using 28GHz and AT&T using 39GHz. 이게 영어랑 한국 이 숫자도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한국은 지금 3.5GHz의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미국은 28GHz랑 39GHz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3.28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차이냐?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게 이제 대역폭의 차이라고 해요. 대역폭.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넓이가 28GHz가 더 큰 거예요. 마치 이 차선이
3.5 같은 경우는 뭐 한 5차선이라고 치면은 28GHz는 뭐 한 10차선, 20차선 이렇게 큰 거예요. 당연히 차수가 더 많으니까 차들이 훨씬 더 많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데이터가 더 훨씬 빠르게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지금 3.5GHz 대역에서는 80에서 100, 28GHz 같은 경우는 800 메가헤르츠의 대역을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28GHz가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3.5GHz를 깔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8 이상으로 좀 깔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이제 기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5G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3.5를 깔고 있는데 28이 되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상현실, AR, VR,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3.5GHz를 깔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전국망을 커버리지 하는데 일단 3.5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핫스팟 같은 것을 통해서 28GHz 주파수를 기지국을 이제 설치를 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고, 이게 지금 2018년 18년 뉴스였던 것 같은데 2019년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올해 말에 글로벌 표준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표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28GHz는 상용화 시작도 되지 않았고 28GHz에는 훨씬 더 많은 기지국들이 필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지금 기지국들이 28GHz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 28GHz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도 되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3.5를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은 28GHz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버라이존은 지금 오픈 서비스 리미티드 넘버 오브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뭐 시카고나 미네폴리스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 지금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그 IR에 전화한 바로 따르면은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약간 시험 단계 정도로 생각이 되고 본격적인 투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28GHz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그리고 오이솔루션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 들어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Six company sell 5G Radiohead and 캐리어들이 화웨이, ZTE, 노키아, 삼성, 다탕, 에릭슨이 있는데 화웨이 날라갔죠. ZTE 날라갔죠. 그래서 남는 게 지금 노키아, 삼성, 에릭슨, 다탕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이거 외국 기사예요. 삼성 expanding Korea and United States 이렇게 넓히고 있죠. 그래서 SK텔레콤이랑 KT, AT&T, 버라이존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삼성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3.5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낮아요.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은 지금 28GHz의 차별화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28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이 크고 당연히 28GHz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랑 28GHz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고 5G를 넘어서 이제 6G까지 R&D 추진도 나선다고.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약간 초격차에 대한 얘기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3.5를 쓰고 있고 미국은 28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점유율을 늘릴 수 있고 28GHz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까지 좀 알아봤고,
그 다음 편에 제가 오이솔루션이랑 이 삼성전자랑 얼마나 오이솔루션이 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오이솔루션이 많이 오르죠. 물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